안녕하세요. 박정국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같이 수업을 할 건데요. 우선 원가관리회계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이론 문제에서 한 40% 또는 45% 정도 출제가 되어 있고요. 우리 계산 문제가 한 55%에서 한 60%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40문제죠. 40문제. 근데 이제 원가관리회계라고 해서 전부 다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론 문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 정도는 45% 정도는 이론 문제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론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에 보시면 각 장의 중요한 이론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 그 다음에 가장 전형적인 문제, 이론 문제, 연습 문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업 듣고 1회독, 2회독하고 나중에 정리할 때는 서브노트만 가지고 정리하고 거기에 있는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 풀어도 실제 시험 점수가 한 80점 맞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재경관리사가 특별히 이제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창조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약간 유형이 바뀌거나 거의 과거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나오니까 서브노트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합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수업 방식은 우선 서브노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브노트로 어떤 이론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풀고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이런 순서대로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할 때는 우리 서브노트에 있는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전형적인 또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회독, 3회독 하고 나머지 정리할 때는 서브로 정리해도 우리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한 32문제, 33문제 이상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보시다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또 질문하는欄이 있습니다. 그쪽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원가 파트와 관리 파트를 배울 건데요. 원가 관리회계는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파트는 그게 원가 파트가 있고요.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전체를 그냥 관리회계 영역이라고도 또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관리회계 영역을 굳이 쪼개자면 이렇게 원가 파트와 관리 파트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원가 파트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은 이제 우리 제품 원가. 이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 자, 이런 제품을 제조한다면 이 제품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갔느냐. 그런 원가 계산에 초점을 맞춘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 파트는 주로 어떤 의사결정, 그 다음에 평가, 이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는 종업원들의 어떤 성과평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회사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 때 우리 회사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대안이 어떤 것일까, 그런 대안 분석하는 파트가 관리회계 파트입니다. 자, 둘 다 합쳐서 우리가 관리회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관리회계. 근데 쪼개자면, 이 관리회계 영역을 쪼개자면 원가 파트와 관리 파트로 이렇게 두 파트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원가 파트는 제품 계산하는 데 초점, 관리 파트는 종업원 경영자 성과평가, 그 다음에 기업에서 어떤 의사결정 하는 데 쓰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가관리회계가 잘 맞는 분이 있고요. 잘 맞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90% 정도는 굉장히 어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딱딱 정해진 툴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한 10% 정도는 특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다소 좀 어렵게 또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가 파트의 논리가 있습니다. 원가 파트의 기본적인 논리, 그 다음 관리회계 파트의 기본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자, 두 파트 모두 다 아주 특수한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은 우리 현실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우리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을 합니다. 현실과 다르게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이 가정한 테두리 내에서 판단,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이런데 왜 이렇게 정리가 될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괴리감을 느끼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아주 심플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정하에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관리회계 파트에서 어떤 큰 내용은 이런 논리입니다. 자, 제가 용인에 놀러 갈 수도 있고요. 평창에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용인에 놀러 갈 수도 있고요. 평창에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거는 제외하고 서울에 사는 제가 의사결정을 어디 갈지, 의사결정을 비용이나 쾌락이라든지 주위 환경을 다 무시하고 오직 거리로만 판단한다면, 자, 오직 의사결정하는데 서울에서 거리로만 판단합니다. 가까운 쪽에 가겠다라고 의사결정한다면 어디를 갈까요? 당연히 용인이 더 가깝죠. 용인을 가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논리입니다. 관리에게는 현실에서는 제가 용인에 갈지 평창에 갈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죠. 주위의 어떤 환경, 놀이동산, 식사, 그 다음에 쾌감, 그 다음에 가는 거리, 고속도로, 또 예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한 다음에 현실에서 의사결정하지만 우리 이론에서는 자, 가정을 깝니다. 가정, 다른 걸 무시하고 오직 이것만 고려하겠다. 그래서 거리에 가까운 쪽으로 선택하겠다. 의사결정하겠다. 그럴 때는 제가 용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관리회계 파트에서는 거의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몇 가지 가정을 깔고 이 가정하에서 제가 의사결정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원가 파트는 제품 원가 계산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친구들이 1차, 2차 회식을 했습니다. 자, 친구 3명이 있다 할게요. 친구 3명이 있는데, 자, A, B, C라는 친구가 1차와 2차를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돈을 냈죠. 이렇게 돈이 나왔습니다. 자, 이 돈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 전체 술값을 A가 얼마 내고 B가 얼마 내고 C가 얼마 낸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에 따라 안분하는 겁니다. 마치 A, B, C가 제품이라면 A 얼마, B 얼마, C 얼마. 그래서 이 제품 원가가 얼마냐. 이런 계산 논리가 원가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도 몇 가지 또 가정을 합니다. 이런 술을 먹었는데 다른 거는 전혀 고려하지 말고 오직 이 술값은 술잔에 따라 이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오직 술잔에 따라 이 술값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하고 기준은 술잔으로 안분하는 겁니다. 각각 먹은 술잔으로 1차 얼마의 술을 먹었는데 각각 몇 잔씩 먹었는지 그 술잔에 따라 이 돈을 안분을 하고요. 2차에서 또 맥주를 먹었다면 맥주 잔에 따라 각각 술값을 안분합니다. 다른 거는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원가 파트도 이런 가정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가정하에 이런 기준으로 이런 공통되는 비용들을 나누어서 각각 얼마를 내야 될까. 이런 논리가 우리 주로 원가 파트에서 배우는 논리입니다. 자, 두 가지 논리.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간단한데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가정하에 이런 조건하에 이런 논리로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다. 이게 원가관리회계의 핵심,
논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원가 관리를 다 합쳐서 관리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가 파트에서는 우리가 제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제품 원가.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이 이거라면 이거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갔을까? 그걸 우리가 원가라 부르고 있고요. 제품의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원가 파트에서는 주로 제품 원가 계산 초점을 맞춥니다. 자, 제품 원가 계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이 원가 계산하기 전에 간단한 기본 용어를 배웁니다. 우리 축구에 대해서 학습하려면 축구공, 축구룰, 기본적인 용어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원가 관리 파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이런 학문에 쓰는 용어들 같이 학습을 하고요. 두 번째, 원가 배분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혹시 이런 공통되는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안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분할까? 그런 내용을 원가 배분에서 배우고요. 세 번째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데 개별 원가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 A, B, C라면 A, B, C 제품을 계산하는데 개별 원가 방식은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개별 원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종합원가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종합원가는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만약에 공장에서 총 1억 원의 원가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억 개의 제품을 똑같은 1억 개의 제품을 이렇게 생산했다면 제품 한 개당 원가는 얼마죠? 1원이 되겠죠. 공장에서 발생한 총 원가가 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제품, 같은 종류의 제품을 이렇게 생산했다면 개당 1원이 되겠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종합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표준원가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표준원가라는 것은 회사에서 미리 어떤 제품 원가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생산하면 이거 얼마짜리다, 이렇게 표준한 금액대로 계산하는 방식이 표준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자,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목차 내용을 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제품 원가 계산하는데 어디까지 포함할지. 자, 이런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 제품 원가 계산하는데 원가 계산하는데 어디까지 범위를 포함해야 될지에 따라서 뭐 변동 원가다, 전부 원가다, 초변동 원가다, 여러 가지 원가 또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원가 계산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을 때 각각 제품의 원가가 어떻게 계산 차이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어떤 이론들을 배웁니다.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최신 이론, 뭐 ABC 원가, 품질 원가, 수명주기 원가 계산 등등등 여러 가지 원가들을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원가 파트는 결론이 뭐냐면, 자, 결론은 뭐예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이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원가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 원가 구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가 이제 부산 가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일반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우등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KTX 타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냐? 이 원가 구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라는 것을 원가 파트에서 학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관리 파트는 주로 어떤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 자,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영화를 출시하게 되면 손익분기점 관계수는 얼마다, 이게 제로가 되는 점이 손익분기인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손익분기가 되는
제품 판매량은 몇 개냐,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품을 얼마나 팔아야 되냐, 이런 계획하는데 또 학습을 또 하고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업에서 어떤 단기 의사결정도 있고 장기 의사결정도 있습니다. 단기 의사결정은 주로 어떤 단기간에 특정 거래처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 100개를 200원에, 개당 200원에 공급해달라.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제안을 수락할지 거절할지 따져봐야 되겠죠.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그런 의사결정하는 파트, 단기 의사결정이고요. 장기 의사결정은 주로 고정재산 투자, 대규모 공장, 설비, 건설, 그다음 기계장치 확충, 새로운 공장 또 이전 등등등 기업의 주로 장기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장기 의사결정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책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회계라는 거는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계획하죠. 그리고 반성을 합니다. 항상 계획하고 실제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보고 통찰을 하는 거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재경관리소 공부를 6개월 안에 끝내기는데 6개월 안에 못 끝낼 수도 있겠죠. 또는 3개월 안에 끝내기는데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들은 계획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익이 삼성전자 올해 이익을 10조 내기로 했다.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연도 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목표로 한 계획에 대한 이익, 그 계획한 이익에 대해서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달성을 못했다면 반성을 할 거고요. 충분한 초과이익을 달성했다면, 더 높은 목표치를 달성했다면 종업원인가 경영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계획하듯이 우리 기업도 항상 계획하고 실제 이루어진 거랑 비교를 해서 항상 평가를 합니다. 잘했으면 보상, 못했으면 압박을 가겠죠. 자, 그런 어떤 성과평가 배우게 됩니다. 성과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투자수익률법, 자녀이익법, 그 다음에 공헌이익 접근법, EVA법,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툴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회계 파트에서는 주로 평가하고요, 계획하고요, 의사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교재 원가의 기본 개념 있죠? 원가의 기본 개념. 자, 그게 우리가 회계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우리 재금관리사 수업도 세무회계,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죠. 자, 원가관리회계는 통틀어서 그냥 원가 파트, 관리 파트를 다 포함해서 관리회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관리회계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나누자면 이 관리회계 파트를 원가 파트, 관리 파트 이렇게 좁게 범위를 나눌 수가 있고, 전체를 포함해서 관리회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회계는 크게 우리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입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외부의 경제적 정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 외부로 공시하는 것. 주주나 채권자, 국세청, 우리 세금 신고할 때도 기업 재무제표 필요하죠. 회계감사.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는 이제 주주들을 또 모집할 때도 있습니다. 또 채권자들을 모집할 때도 있고요. 회사에서 유상증자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차입하거나, 또는 세금 신고하거나. 자, 이렇게 되면 외부의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거죠. 투자할지, 돈을 빌려줄지, 세금 제대로 신고했는지. 자,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 일정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국제회계기준, 일반 회계기준, 이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 규정대로 분기하여 회계 처리해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재무회계 파트랍니다.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를 분계, 회계 처리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파트가 재무회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예를 들어 이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회계 정보들이 있죠. 회계 정보, 원가,
제품 제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원가, 이런 회계 정보, 이런 회계 정보를 재무회계 ing력에서는 어디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은 판매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넣죠. 판매되면 어디로 가요? 매출원가로 가죠. 그래서 이런 원가 정보가 재무회계 ing력에서는 재고자산 계산하는데,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즉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이런 원가 정보가 이용이 됩니다. 이게 재무회계 영역입니다. 관리회계 영역은 이거는 우리가 내부 보고 목적이에요. 우리 경영자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평가하고 계획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우리 회사 직원들, 경영자만 알면 됩니다. 일정한 회계 원칙이 없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다소 원칙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수단은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 또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목적에 맞는 그런 재무제표 보고서, 이런 수단으로 보고가 됩니다. 시간적인 관점은 주로 관리회계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장을 신설할지, 어디로 이사 갈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할지, 어떤 거래처에서 어떤 단가로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한다고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종업원 성과평가하는데 계획보다 얼마나 많이 달성했는지 또는 계획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달성했는지, 자, 그런 의사결정, 성과평가, 계획, 다소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의사결정, 통제, 성과평가, 이런 원가 정보를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는 파트가 관리회계 영역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회계 기준에 따라 내부 이용자들이 이용하게끔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파트다. 이렇게 회계를 크게 두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가회계 의의와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회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1단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이제 원가의 기본 용어. 뒤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원가 용어들 있죠. 원가 용어들. 자, 여기도 원가의 어떤 개념 용어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원가의 몇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바로 보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다. 연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연필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원재료도 필요하고요. 생산할 직원, 일할 직원도 필요하고, 혹시 내 공장이 없으면 임차해서 공장도 빌려야 되고, 또 기계도 가동해야 되고, 또 전기도 가동해야 될 겁니다. 현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생산 요소들이 투입되지만 우리 이 사례에서는 그냥 5가지만 투입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겠죠? 연필이라는 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회계 처리하죠. 자, 회계 처리하면 이 연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런 원가 정보를 우리가 어디에 이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두 파트에서 이용한다고 그랬죠. 재무회계 파트가 있고요.
관리회계 파트가 있습니다. 관리회계 파트는 어떤 미래지향적, 주로 의사결정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이용합니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이죠. 우리 재무회계 최종 목적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 여러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이런 연필에 대한 원가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10,000원이라고, 1,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판매되지 않으면 기업 내부에 재고로 남게 되고요. 판매가 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비용으로 처리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가 정보를 이쪽에서 이용을 하고요. 자, 미래지향적인 편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발생한 원가 정보들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판매를 하고 제조 생산해서 판매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의 이익이 얼마큼 되더라. 근데 미래 시장 조사 해보니까 더 어떤 연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공장을 신설하든지, 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리 회사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옛날 거를 가지고 써서 연필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발생하고 우리 회사가 이 연필을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하면 얼마에 팔 수 있고, 그래서 공장을 신설해서 확충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이익이 된다. 공장 신설하고 기계장치를 투자하는데 얼마의 금액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원가가 발생해서 판매하면 얼마의 회사에 매출이 생긴다. 쭉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회사의 손익이 되는지 손익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이런 관리회계 파트에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우리 이제 재무회계, 관리회계 있고요. 나누자면 관리회계의 영역을 우리 원가의 영역과 그 다음에 관리회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제품 원가 계산, 계획, 통제, 성과평가, 의사결정 이런 영역에 이런 원가 정보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원가 이런 회계 정보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교재 원가 정보 이런 정보들은 비재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무적인 숫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질적 정보는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는 없고 양적인 정보만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 회계 절차를 또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객관적으로 어떤 측정 가능한 회계 자료를 이용하지만 그 다음에 원가, 관리, 자, 이런 파트는 경영자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떤 이용에 어떤 정확한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원가 정보 제공의 한계. 보통 우리 대기업에서는 대부분의 원가 계산을 전산을 이용합니다. 전산. 컴퓨터가 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품의 종류도 많고 워낙 금액이 크고 워낙 생산 숫자도 다양하기 때문에 엑셀로 이렇게 수기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SAP, 오라클 이런 특수한 원가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 생산은 어떤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전산은 이런 환경에서 계산이 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환경에서 데이터를 뽑고 싶어요. 다른 환경에서 그 데이터를 뽑아서 어떤 의사결정 이용하고 싶은데, 근데 이 전산을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세 번째,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원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계산되도록 전산을 만들어 세팅을 해놓았는데, 내가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뽑고 싶으면 즉시에 뽑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프로그램 다 수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 비용과 효익 분석. 비용과 효익 분석을 우리 뒤에서 배울 겁니다.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원가 정보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식을 따져봐야 되겠죠. 원가 정보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볼 건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회사에서 어떤 비용과 효익 측면, 원가 정보를 세세한 디테일하는 게 뽑음으로써 우리에게 효익이 되는 부분,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원가 정보를 세세하게 뽑으려면 시간과 비용과 이런 전산 프로그램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입하는 비용들이 또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걸 비교해서 어디까지 세세하게 할 건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한 원가 개념, 용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